코로나 이전부터 세계 경제의 위험을 경고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더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이 들리지만 자영업자들의 폐업, 노동자들의 해고 소식이 발표됩니다. 청년들은 취업 전쟁에 고통스러워하고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의 탈출구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와 자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 가격과 주식에 삶을 투신합니다. 노동으로 먹고 사는 희망은 사라진 시대, 투기와 거품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 자본주의는 정말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 경제무식자 불온한 경제학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동동이 개편을 위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경제무식자 불온한 경제학을 만나다입니다. 이 책은 참세상의 언론지 워커스에 연재된 글을 모은 것인데요. 경제무식자를 자처한 3명의 기자들의 질문에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김성구 교수가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제에 대한 질문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답하는 흥미로운 구성입니다. 그래서인지 책의 제목이 불온한 경제학을 만나다입니다. 이 책은 저성장과 실업, 부와 소득의 극심한 양극화, 비정규직 차별, 금융투기와 금융위기, 막대한 가계부채, 금수저 수조 논란, 무한 경쟁, 불안한 노후 등의 경제 문제를 경제무식자들을 자처한 질문자들에게 정말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 사회적 기업, 재벌 사내 유보금 환수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한사회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경제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입니다. 장기 침체로 들어간 건 사실상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면서부터예요. 인과관계를 보면 1970년대 세계 불황을 극복하고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했는데 이게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정책이어서 장기 불황을 고착화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겪는 실업이나 고용 문제의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정책 전환에 있어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신자유주의, 저성장, 고실업 체제로 전환됐거든요.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인간의 노동력도 상품이 되어 이윤을 내야 하고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폐기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이 없으면 투자도 고용도 없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접어드는 지금과 같은 때는 과거와 같은 고용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본은 독점 자본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저임금 불안정 고용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자리 전쟁을 벌이다 보니 노동자들은 세대별로, 성별로, 고용 형태별로 갈라져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불안 상태에서 자본이 이윤율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락한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해 자산시장을 뻥튀기해 언제 터져버릴지 모를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납입자본금은 1조 원도 안 되지만 사내유보금은 190조 원에 육박합니다. 축적된 이윤의 규모가 납입자본금과 비교할 수 없이 많죠. 이게 그동안 이자도 지급하고 배당 이윤도 다 빼고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자, 배당 이윤도 모두 자본가들의 소득으로 돌아가죠.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라는 건 그동안 얼마나 노동자들이 착취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든 기계설비든 부채로 조달한 부분을 빼면 현재 자산의 대부분은 다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만든 것들이죠.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자산, 그건 대개 이윤이 누적된 것들이에요. 이 책은 자본주의를 설명하면서 투자와 투기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해 설명합니다. 생산의 발전과 성장,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소득은 줄어들고 임금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며 투기로 인한 자산시장의 거품 등 수많은 문제점을 말하는데요.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동산과 주식 열풍이 결국 투기일 수밖에 없음도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 펀드, 채권, 연금 또한 자본주의 투기의 한 형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는 나쁘지만 주식은 괜찮지 않냐는 질문에 저자는 주식도 투기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주식 배당금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이윤 일부를 소유권의 근거에 영유하는 불로소득이라는 건데, 다시 말해 자본가들의 착취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주의는 투기와 투자가 구분이 안 되는 사회라는 겁니다. 투자라는 면죄부를 주고 전 국민을 투기의 전쟁터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경제 무식자들은 다른 경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해서 재벌들의 지배질서로부터 벗어나는 대한사회를 모색하는 사회적 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나요? 또는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회적 기업 등은 부차적 영역에서만 생존 가능하죠. 지금의 재벌과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보충물일 뿐이므로 오히려 지배질서가 더 공고해질 것이고, 세계적 장기 불황에서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생계, 일반 시민들의 고달픈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본소득이 저임금을 보충하는 대안은 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 원리상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소외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준다면 아무도 노동하지 않게 될 겁니다. 결국 부가가치 생산이 안 되니 기본소득 받는 건 불가능해지는 거죠. 저봐야 쥐꼬리만큼도 안 될 겁니다. 또 노동력 재생산 유지를 위해 임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은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원리상 재벌들 세금 높여서 사회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는 게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사내유보금 환수운동과 사회화의 다른 점은 뭐예요?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은 이윤에 대한 통제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화는 기업의 소유 지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윤에 대한 통제권은 재벌 소유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요구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수운동은 사내유보금이 노동력을 착취해 만들어졌다는 걸 폭로하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소외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노동과 생태, 인간성까지 파괴하는 탐욕스러운 자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불온한 경제학이 말하는 대한사회입니다. 이 책 앞부분에서 뜬금없이 사회주의라는 인터뷰에서 밝히듯 저자의 대한사회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는 우리가 그동안 듣고 본 현실 사회주의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그 부분은 영상이 아닌 책에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자는 대한사회는 그냥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경제위기로 자본주의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아무리 심화해도 정치적으로 전복할 힘이 없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지지 않은 채 그냥 위기의 여러 양상을 안고 살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를 둘러싼 경제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주기적 과잉생산, 공황 등 근본적인 모순과 그 모순의 폭발로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 시스템이 마비된 위기를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뿐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또 부르주아 경제학은 공황을 부정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재된 위기는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미 쇠퇴기이자 장기 침체에 빠진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이 책은 대한사회를 불온한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뉴욕의 서점가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경제 무식자들에게 들려준 불온한 경제학은 세상에 불만 있지만 경제를 잘 모르거나 자본주의에 지친 이들을 위한 경제학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책 읽어주는 동동이었습니다.